이뻐라. 엥? 오늘 리오의 졸업식이 있어서 사춘기가 되면 또 더 심해질까봐 할 수 있을 만큼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아침에는 좀 쉬어. 그치? 가더라. 소파 앉아. 앉아. 옳지. 아이고 이뻐. 우리 개 냥이. 개냥이. 아이고 이뻐. 세수도 하고 소파는 쉬고. 아이고 이뻐라. 오늘 리오의 졸업식이 있어서 아침 9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끝나기야. 저기서 졸업식을 합니다. 네, 하나. 미국의 졸업식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죠, 밖에. 9시 좀 넘었는데 벌써 햇살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의 고민, 기미, 주근깨, 특히 여름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선블록도 바르고, 제가 저녁에 왜 바르는 거 기미치료제, 그것도 지금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아무리 선블록을 발라도 중간중간에 열심히 바르지 않는 이상 햇빛을 그대로 흡수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여름이고 뉴저지 햇살이 뜨거우니까 써봐라 해서 오이에서 나온 얼티밋 커버 데니어 팩트. 기미 커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미 개선까지 해주는 기능성 팩트라는 거. 그 성분을 잘 이제 읽어보시면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식약 첫 고시 미백 기능성 최대 함량이라고 합니다. 손등에 이 팩트는 손이 있으라 촉촉합니다. 기미를 단순히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케어해주면서 바르고 있으니까 스킨케어의 연장선이라고 해야 될까? 밖에 이제 나가셔서 수시로 기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이렇게 커버가 잘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약간 피부가 정돈된 느낌. 아까랑 좀 다르죠, 여러분? 여기 아까 빨갰었거든요. 기미가 고민이시라면 두껍게 가리지만 마시고 오이에 기미 크림 팩트입니다. 커버에 케어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네. 오늘은 사연 읽어주기.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 고민이네요. 저는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이른바 해붓 커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픈 남자친구를 챙겨주고 병원도 함께 다니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4월 초 새 직장에 취업한 뒤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금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는 제 연락처와 SNS까지 모두 차단된 상태고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남자친구가 글을 올리던 사이트가 생각나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마치 자신이 이별을 당한 사람인 것처럼 힘든 시련의 감정을 담은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 당당하고 허탈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갑자기 관계가 끊겼는데 정작 본인은 상처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영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또 연애 프로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꼭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배신하고 떠난 남자. 어떤 분 그러겠지. 새 직장에서 여자가 생겼다.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자기가 올리는 글에는 또 시련의 아픔이 있다면서 글을 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이 남자의 마음은 뭘까요? 일단 끝내고 싶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자기가 아프니까 누군가 옆에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필요했던 것 같아. 이 남자분이. 근데 아직 미련이 있으신가요? 좀 황당하시죠? 내가 당한 것 같고 잠깐 그 마음인 것 같아. 부글부글 끓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입수를 하지? 그리고 이 남자 지금 상황도 몰라. 뭐 여자가 있는 건지 뭔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피해자였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열받죠. 지금 제 나이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남자였던 거야. 그런 남자가 빨리 떠나가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너무 그렇잖아요. 3개월 뒤에 진짜 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에 내 사람들만 나를 믿어주면 돼요. 그 남자 주변? 그 남자 편이겠지 뭐. 그 남자가 뭐 어떻게 말하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항상 연애 프로에서 얘기잖아. 빨리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젠가 이런 사람들은 또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잘 됐어요. 전혀 개의치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또 다른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파이팅하고 행복해집시다. 화이팅. 가족 고민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친정엄마, 친정아빠, 남편 그리고 두 아이까지 총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좋은 점도 정말 많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뵐 수 있고 제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해요. 무엇보다 엄마가 아이들 식사와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저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TV를 정말 좋아하세요. 거의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입니다. 거실 TV 소리가 크다 보니 아이들이 방에 있어도 집중을 못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께 여러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 서운해지고 갈등만 생길 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태영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게 지금 짧은 글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글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때로는 친정 부모님도 우리 집에 와 계실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님도 내 집이 편하다. 나는 빨리 가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많고 그래,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라면 딱 이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두 분이 지내시기에 딱 맞는 집이 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집을 이제 내 집 근처에 구한다거나 그렇게도 한번 살아보거나 만약에 부모님이 방이 따로 있으시면 방으로 TV를 옮기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지금 계속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 그것만 보이고 내 기분이 계속 그걸로 인해서 좌지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러지 말아야지.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조금 조율을 하는 거죠.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조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뭐 자율학습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고 부모님에게 애들이 몇 시에 오고 공부를 하니까 그때까지만 TV를 보시고 애들이 오면 조금 볼륨을 낮춰준다던가 요즘은 한국은 재방도 많이 하니까 시간에 이제 분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뭔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릴 때는 너무 좋으셨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봐주고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왜 못 해드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부모님 생각이 나서 할 수 있을 만큼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참 어렵다 그죠? 그렇게 조율한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쪽에서 내가 이걸 잘 맞춰가는 거 내 책임이고 내 부모님이니까 아이들한테도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해주고 지내보자 라든지 엄마가 좀 다정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저희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조금 누군가 이제 소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조금 또 이게 풀려요. 아, 그치, 그래.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거기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뻐. 초파야, 주주 만나봐, 주주. 주주야, 주주. 주주. 우리 초파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군. 좀 튕기는 스타일이야. 처음이니까. 그니까. 쟤 진짜 이쁘다. 초파. 초파. 만지네. 도망가. 내 꼬리가 올라온 기분은 좋은 거야. 아니야, 내 무서워 지금. 귀여워. 네. 친구야. 못 들어간 거 아니야? 못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설마.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얜 진짜. 걔랑 놀아. 야, 걔랑 놀아줘야 돼. 엄마 저기 노네. 오, 그래도 착하다. 또 다른 고민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태영님 안녕하세요. 미코입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데 친구 관계 때문에 계속 걱정이 돼요. 아이는 물어보면 늘 괜찮다고 하고 별일 없다고 하는데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면 친구들과 트러블이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친구와 다툼이 커져서 상대 부모님께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아이 말로는 친구가 먼저 놀리거나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말로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4학년이 되면서 괜찮아지길 바랬는데 얼마 전 담임 선생님께 또 연락이 왔어요. 친구와 크게 다퉜지만 다행히 화해는 했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자꾸 하게 돼요. 전문가 상담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태영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가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렵다, 그쵸? 엄마는 그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받거나 그러면 되게 속상하고 내 아이만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고 어머니 이게 점점 커질까봐 또 사춘기가 되면 또 더 심해질까봐 그래서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리오랑 지금 거의 또래잖아요. 저는 뭐 리오한테는 항상 그래요. 만약에 그 친구랑 너가 뭔가 좀 안 맞다 싶으면 그 친구를 당분간 조금 멀리 하라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놀아보자. 제가 만약에 미코님의 동생 또는 언니 지인의 입장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일단 싸우는 그런 패턴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매일 싸울 때마다 다른 이유로 싸우는지 그거를 먼저 나는 파악을 할 것 같아요. 항상 비슷한 패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겠죠, 아이와. 그거는 조금씩 사춘기가 시작돼서 예민한 건지 아니면 아이 자체가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한데 누가 건드리면 그게 좀 확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 아이 말을 먼저 들어주고 많이 믿어주고 타이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감정이 격해지면 아이도 같이 격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때 다 해봤잖아요. 얘가 막 이런다고 막 이러보고 그게 아니 별로더라고요. 그 속은 그쵸. 그냥 모든 게 엄마 탓이거든요. 오죽하면 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뭐 내 탓이라고 하겠다? 그럴 정도로 결과적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좀 맞춰주면 어떨까? 애 입장에서 좀 얘기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그래 물론 뭐 누구가 잘못했던 간에 걔가 먼저 그랬다 쳐도 폭력은 좀 그렇지 않냐 너가 쓰는 거는 나쁜 거야 한때일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분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먼저 앞서서 막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은 일단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속사정을. 그리고 이 공간은 누구한테 말을 못할 분들이 저랑 수다 떨면서 그냥 속풀이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